DCRE 오시아의 대법원 판례평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은 2016도 45219 DCRE 판결문입니다. 이게 오시아이하고 동일해요. 먼저 이제 대법관은 이 판결문 쓴 대법관은 재판장 대법관 박정하, 대법관 김신, 주심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님이네요. 대법관 이기택, 이 네 분이 하셨고, 제가 이게 판결문에 대법관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 판결이라는 거는 명예죠. 명예고 양심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만큼 책임을 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대법관님들의 고귀하신 판단, 네, 제 나름대로 저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세법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건을 했고 처리를 했고 실무를 하면서 많이 부딪힌 사람으로서 이 세정 현실의 어떤 돌아가는 기류, 시류 이런 거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안내동하면서 살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판결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빠져있다. 그 핵심은 뭐냐? 감면 신청을 합니다. 감면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감면 요건을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충족했는지. 그러면은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상 감면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감면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건 충족 여부를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건 여부를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인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당연하게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납세 의무가 확정될 거 아닙니까?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 거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됐다는 걸 말하고 확정이라는 거는 그 액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일에는 물적 분할을 했단 말입니다. 물적 분할은 분할 기일이 어떤 시점을 전체적으로 그 시점에 우리가 자산 부채가 다 넘어간 걸로 본다 라고 이제 법이 그렇게 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 기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는 거는 부정을 못 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납세 의무 분할 기일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날 감면 여부를 충족했는지, 그 감면 여부가 뭐냐면, 감면 요건 여부가 뭐냐면 자산 부채가 다 넘어갔는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를 좀 판단을 해 주세요. 그게 하나 큰 쟁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판단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의 의구심이 들어요. 그 판단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 사건에는 분명코 9천억이라는 그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을 원래 원칙은 다 넘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넘어가야 될 사업본부의 땅을, 공장 부지를,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9천억을 빌렸으니까 9천억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내가 또 모회사에, 아버지 모회사에는 A, B, C 사업본부가 있으니까 C 사업본부만 넘기는 거니까 그 C 사업본부에 관련된 돈만 넘기면 된다 라는 게 이제 대부분 판례예요. 또 1, 2, 3심이 다 그렇다. 그러면 좋다, 일부만 넘긴다 라고 할 때 그게 이제 5,592억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5,592억 원은 5월 1일 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5월 1일 이후에 넘어가야 됩니까? 감면 신청을 납세자가 5월 1일 날 넘어갔다고 신청을 했어요. 다 넘어갔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넘어갔어요. 당황했죠. 네.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5월 1일 날 넘어갔다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다 그렇게 적어놨고, 금감원에 공시된 분할 종료 보고서에다도 다 5월 1일 날 돈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과세관청에다가 제출한 그 자료에도 5월 1일 날 다 넘어갔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의 판결문은 그 자체는 아주 다툼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5,592원 5월 1일 날 넘어간 거는 100% 맞다. 그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거를 전제로 했다면 다툼 없는 사실로 전제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통상 보통은 5월 1일 날 넘어갔다고 자산부채 다 넘어갔습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 감면 신청을 하는 납세자일까요? 아니면 그걸 받아주는 과세관청일까요? 당연하죠. 납세자가 내가 다 넘겼다고 주장을 해야 될,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심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과세관청이 5월 1일 날 5,592억 원이 다 넘어갔다고 자기가 오히려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5,592억 원 다 넘어간 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수천억의 세금 감면 사건인데 그러잖아요. 아니 750억 거두려고 2천만 원 미만 소액 임대차 사업자를 다 임대사업자를 다 지금 과세하잖아요. 그 기껏 걷어봐야 750억이에요. 750억 거두면 뭐합니까? 세금이 초세 이 사건 하나로도 수천억이 감면해줘 버리는데, 누수가 만일 그런 식의 잘못된 안 해줘야 될 걸 해줬다 그러면 750억 걷어보면 뭐합니까? 누수가 생겨버리는데, 수천억의 누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수 생긴 걸 다른 데서 또 메꿔야죠. 쥐어짜야죠 또. 분명코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코 이거는 잘못된 거다.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관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그래서 여기 2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2015 38292 사건, 재판장은 성벽현 재판장이네요. 여기에는 보면은 5,592억 원이 이제 나중에 5월 1일 안 넘어간 거를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제 2심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행 예금 거래를 이제 추적을 해버리니까 자백을 안 하려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2심에서 비로소 5,592억 원 5월 1일 날 안 넘어간 건 맞다. 그렇지만 나중에 넘어간 거는 맞다. 나중에 넘어간 거는 맞다. 그래서 법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그러면 5월 1일 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분할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에 넘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감면 신청을 해가지고 감면 요건 판단을 해야 되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넘어간 걸 5월 1일 날 납세 의무 성립일 5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다 넘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거를 대법원이 판단을 해주라고. 그게 하나의 큰 쟁점이었는데 그거는 판단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컨설팅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자산가들이 오면은 아이 뭐 증여하고 상속세 내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기업 물적 분할하세요. A, B, C 사업본부 있잖아요. 그냥 C 사업본부 하나 떼어가지고 아들한테 회사 하나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아들이 뭐 업무를 하든 마든 그냥 아버지가 계속 그 업무를 계속 대행을 해주세요. 그냥 판매하고 뭐 하고 이런 거 그냥 계속 해줘요. 그냥. 그리고 그냥 업무 대행 위탁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약만 써가지고 돈 다시 준 거 다시 받으면 되죠. 그렇게 대가를. 그렇게 하고 필요하신 돈 있으면 그 담보 잡혀가지고 돈 대출 다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세요. 뭐 그거를 어디다 주식을 뭐 주가 조작을 하고 싶으시면 거기다가 실탄으로 쓰시고, 그러다가 이제 돈 들어오시면은 네? 해가지고 소득이 있으면은 돈 들어오면 그때 이제 넘겨줘요. 네? 5월 1일 날 넘겼다고, 그냥 분할 기일 날 넘겼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서류로 다 넘겼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회계법인에서 딱 감사 보고서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금감원에다 공시하는 거 그 누가 확인해 봅니까? 그냥 다 넘겼다고, 분할 기일날 다 넘겼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 쓰시고 나서 그때 이제 돈 이제 어디 이제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나면은 이제 그때 넘기세요. 그리고 그 중에 질권 하나 설정을 예금을 해놓으세요. 미리 좀 그 대출도 6천억 이렇게 뭐 가령 이제 내가 이제 그 돈이 6천억짜리다. 땅이 6천억밖에 안 되는데 9천억 대출 부풀리게 하세요. 그냥 3천억 더 부풀려 가지고 예? 그거를 이전하는 것처럼 해놔요. 6천억은 계속 쓰시고 그러면 3천억 정도는 넘어간 걸로 보이잖아요. 설령 5월 1일 날 분할 기일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착각을 해가지고 그날 못 넘겼어도 나중에 넘겼다고 하면 돼요. 그냥. 뭐라 할 겁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중에 넘기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전혀 뭐라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1년 뒤에 넘겨도 되고 2년 뒤에 넘겨도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과세관청도 말 못해요. 나중에 넘겼다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분할 기일날 넘어갔다고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넘어갔든지 간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세관청 입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이거 부의 승계를. 이거 안 써먹으면 바보입니다. 바보. 천하의 당군 유사이래로 이렇게 좋은 자산 승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판사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에? 다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써먹어야죠. 평생 써먹으십시오. 평생. 또 그 다음에 손자가 또 써먹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죠. 실탄이 필요해요. 실탄. 그 실탄이 많이 퍼져야만이 하늘에서 빛이 납니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라고 이렇게 이제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컨설팅해도 되겠죠? 대법원 판례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안 했잖아요. 그 판단해달라고 했는데 판단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 안 해준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알고서도 안 해주는 거. 아니면 그게 쟁점이 별거 아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설마 대법원 판사가 양심이 있는데 알고서 이렇게 눈 감아버렸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쟁점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서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했겠죠. 모르고. 별거 아니다고. 나중에 번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법관님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고고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만 대법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세정 실문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그렇게 하고 과세관청도 그에 따라야죠. 이만한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든 자산가들에게 부의 승계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쟁점별로 그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법리를 가지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